자, 이번 시간은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의 구조는 자, 짜임새 이 말하고 똑같으니까 만약에 문장의 구조 짜임새 하면은 혼문장, 견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헛은 주하고 서술어 관계가 자, 한 번만 있는 거. 주하고 서술어 관계가 한 번. 자, 견문장은 겹쳤으니까 자, 주하고 서술 관계가 두 번 이상. 자, 혼문장은 자, 간결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딱딱 초등학생처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떡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단점은 산만해요. 자, 견문장은 자, 대학생처럼 논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자, 집약적이고. 자,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 구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S1, 자, V1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요 안에 S2, V2. 자, 견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기를 A 문장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안에 있는 거를 B 문장이라 하고, 요 A 문장이 B 문장을 안았잖아요. 그래서 이 A 문장은 아는 문장이라 하고, B는 A에게 안겨 있으니까 이게 안긴 문장. 정확한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문장을 물어보는 건지 안긴 문장을 물어본 건지 좀 잘 파악하고요. 자, 이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절이야, 절.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견문장에서 절을 배울 건데, 이 절은 A 문장, 아는 문장의 문장 성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7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7개가 있다고 했죠.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반면에 이 아는 문장은 이 전체 문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아는 문장은 전체 문장이다. 이렇게 기록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나는 어제 집에 빨리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요 나는이 S1 문장은 항상 주어, 서술어 먼저 찾고요. 자, 나는 어제 집에 빨리 가기를 원했다. 그러면 나는 원했겠죠. 나는 여기다 하나 더 넣어볼게요. 여기가 태희가 이렇게 하나 써볼게요. 여기 태희가 주어가 하나 빠졌네. 자, S2 태희가 어제 집에 빨리 가기 이게 V2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기 앞에까지 여기까지가 있는 게 안긴 문장이고 전체 문장의 아는 문장은 나는 원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B 문장이고 나는 원했다가 A 문장이니까 이 B 문장에 해당되는 게 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늘 목적격 조사가 있죠. 그러니까 아는 문장은 전체 문장이고 얘는 안긴 문장은 문장 성분 역할이니까 뒤에 보니까 조사가 목적격 조사가 왔으니까 얘는 A의 아는 문장에 안긴 문장 B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A 문장은 총 문장은 뭐가 있냐?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서술어가 있는 거고 안긴 문장에 해당되는 거는 자 주어 여기가 서술어겠죠. 주어의 부사어 시간은 부사어야. 여기도 부사어 여기도 부사어 3개 자 주어 서술어 각각 하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조금 잘 기억해 놓고
자, 오늘은 먼저 아는 문장 한번 볼게요. 자, 아는 문장은 전체 문장이라고 했죠. 전체 문장. 즉 A에 해당되는 거예요. A. 여기 A. 여기 A. 자, 먼저 요걸 하기 전에 용언하면 동사미 형용사야. 기본형이 있는 게 동사미 형용사가 용언이야.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안 변한 부분이 어간, 변하는 게 어미, 어미가 변한 걸 활용하는 언어의 준말이 용언이라고 그랬죠. 자, 용언, 동사미 형용사라 기억하면 돼요. 어간과 어미를 같이 쓰는 동사 형용사야. 요거를 명사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명사형. 요걸 하기 전에 먼저 어미의 종류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안 변한 부분이 어간, 변하는 부분이 어미라고 했죠. 자, 어미의 종류는 먼저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대립되는 게 어말 어미고, 선어말 어미에 대립되는 게 어말 어미. 어말 어미는 문장의 맨 끝에 오는 어미야. 어말 어미 앞선자 써가지고 앞에 오는 게 선어말 어미예요. 그러면 선어말 어미는 높임하고 시간밖에 없어요. 응? 예를 들면 우리는 주체어미 선어미 시 하나 있고요. 어시나 아시나 여시나 하다가 있으면 하였다가 있겠죠. 먹었다, 보았다, 하더라. 그 다음에 먹는다, 간다, 먹을 사람, 뭐 이렇게 보면 을이 아니라 먹겠다 이렇게 하겠죠. get. 이렇게 하면 선어말 어미거든요. 그러니까 높임과 시간만 가운데 뭔가 끼어 있어. 그럼 선어말 어미고, 만약에 높임과 시간이 아닌데 가운데 끼어 있잖아요. 그럼 다 전미사라 생각하면 돼요. 전미사.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다가 있다고 한다면 높임에 해당되는 가시다가 있잖아. 가다, 가고, 가니, 가며. 이게 어간이겠죠. 말 끝에 오니까 얘가 어마름이고, 여기가 높임이니까 얘가 선어마름이야. 그런데 어간에 받침이 없을 때는 시를 쓰는 거고, 먹시다 이런 말 없잖아. 어간에 받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을을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받침이 있냐 없냐 그 차이고, 먹다가 있으면 먹었다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니까 선어말 어미겠죠. 그런데 먹다가 있으면 먹이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가운데 보면 얘가 높임과 시간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전미사야. 물론 먹히다도 마찬가지고, 먹히다도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얘가 높임과 시간이 아니니까 얘는 뭐라고요? 전미사라고요. 그래서 자, 어미는 크게 나누면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고, 선어말 어미는 높임과 시간이 있어요. 높임과 시간이 아닌 거는 가운데 낀 건 다 뭐라고? 전미사라고 그러죠. 전미사. 자, 어말 어미는 다시 또 종결 어미가 있어요. 말 끝에 온다 종결 어미. 이게 문장의 종류를 결정해줘. 그래서 평소형 종결어미, 나는 밥을 먹었다 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평범하게 밥을 먹어라 이렇게 명령, 밥을 먹자, 자 청유, 밥을 먹는구나 얘는 감탄, 밥을 먹을까 이런 게 의문이겠죠. 자, 다시 또 어미는, 자, 어말어미는 종결어미와 함께 연결어미가 있어요. 연결어미는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자, 여기 보면 이어진 문장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대등적 연결어미를 사용하는 거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잖아요. 여기는 종속적 이어진 문장으로 하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전성어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절이야, 절. 자,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자, 요 어미는 좀 중요하죠. 그래서 어미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 자, 선어어미에 대립되는 게 어말어미고, 선어어미는 높임과 시간밖에 없고, 만약에 높임과 시간이 아닌데 가운데 끼었다고 한다면 얘는 전미사고, 자, 어말어미는 다시 또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는 이어진 문장을 얘기하는 거고, 전성어미는 절을 얘기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여기로 볼게요. 자, 그럼 명사형 전성어미를 쓰는 거지. 전성어미. 그러니까 어미는 품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형태만 바꾼 거야. 문장 성분만 바꾸려고.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다가 있다. 그럼 가다, 가고, 가니, 가가 어간, 다가 어미겠죠. 먹다가 있다 한번 볼게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이 어간이고, 다가 어미겠죠. 얘들 다 어말어미. 자, 그럼 명사형 전성어미는 문장 성분을 지금 절을 만들기 위한 거야. 절은 문장 성분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감 이렇게 하면 얘가 어간이니까 얘가 명사형 전성어미고, 가기 이렇게 하면은 얘가 명사형 전성어미고, 그런데 앞에가 받침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받침 있을 때는 음을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먹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명사형 전성어미. 그럼 명사형 전성어미는 이렇게 음하고 미음은 똑같은 거야. 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뭐뭇을 아는 문장은 이게 전체 문장이에요. 전체 문장. 뭐뭐로 안긴 문장은 이 비에 해당되는 절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는 문장은 전체 문장이고 안긴 문장은 전체 문장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한다를 잘 기억해놓고요. 자, 그럼 정의는 이렇게 되겠죠. 용언의 어미를 명사형 전성어미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명사형 전성어미 뭐가 있다고? 미음, 기. 그래서 미음, 기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잠깐 지울게요. 그럼 꼭 기억해야 할 게,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 절이 된다고. 여기는 입장 차이야. 명사절로 안긴 문장은 얘는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 거야. 이 A 문장에 B가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먼저 명사형 전성이 미음, 기가 나와. 여기까지가 명사절이야. 그러면 명사형으로 바꿨으니까 이 뒤에는 누가 오냐? 이렇게 조사가 와요. 조사. 그럼 이 조사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이 비문장이 명사절로 안긴 문장은 조사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주격조사. 예를 들면 이가 나오면 이렇게 슬러시 쓰면 앞에가 받침 있냐면 차이 나고 있죠. 주어가 되는 거고, 을을이 오면 목적어가 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애로하게 오면은 얘는 부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 명사절로 안긴 문장은 조사가 누가 오냐에 따라 주어, 목적어, 부사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올해는 농사 짓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S1. 자, 올해는 좋지 않겠죠. V1. 그러면 올해가 농사 지을 수 없잖아.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주어하냐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그럼 얘가 S2. 농사를 여기에 지금 명사만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늘이 생략됐겠지. 지키에 여기까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짓기 여기까지가 명사절이야. 그런데 여기 뒤에 누가 왔어요? 조사인 부사격 조사가 왔으니까 전체 문장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음미음기 나왔죠?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전체 문장이니까 명사절을 아는 문장의 문장 성분은 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어 그 다음에 서술어 이렇게가 있는 거고 명사절로 안긴 문장에는 주어 뭐뭇을 짓하니까 목적어 서술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명사절을 아는 문장에는 목적어 없고요 주어하고 부사하고 서술어가 있는 거고 명사절로 안긴 문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는 거고요. 자, 뒤에가 누가 오냐에 따라 달라지고 조금 여기 참고해야 할 거는 여기 좀 중요하죠. 조사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안긴 문장은 주어냐, 목적어나 부사가 되는 거고 그런데 관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좀 외워놔야겠죠. 이런 경우야. 봄이 오기 전에 나는 고향을 떠난다. 그러면 S1 봄이 오다 V1 나는 S2 고향을 떠난다. 자 V2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음미음기 나왔죠? 그런데 이 전이 명사거든. 그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거는 관형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명사절이 관형어 역할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꼭 외워야 할 게 뭐뭐 하기 전에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명사절이 관형어 역할을 한다고 관형어 역할을 한다. 요거 좀 잘 나오죠 이렇게. 자, 왜? 얘가 명사니까 명사 꾸밀 수 있는 여기가 관형어니까요. 자 무조건 관형만 나오면 뒤에는 누가 온다고요? 체언이 온다고. 자 이번에는 자 용언을 자 관형사형 전성명 한번 써볼게요. 자 용언을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관형만 오면 뒤에 누가 온다고? 체언이 온다고. 자, 그대로 가다, 먹다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뒤에, 뭐 사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해볼게. 자, 거기에 간 사람, 거기에 갈 사람, 그것을 먹은 사람, 먹는 사람, 먹을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 요게 관형사형 얘가 어가니까 얘가 어미겠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 그럼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니은 받침이 없을 때는 어간에 받침이 없을 때는 니은 니을 그 다음에 은, 는, 을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자, 그럼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문장 성분, 절은 문장 성분 역할을 한다며. 그러면 얘는, 자, 얘는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체언이 이렇게 오겠죠. 체언이, 체언 앞에, 체언 명사 생각하면 돼. 체언 앞에 올 수 있는 게 뭐라고? 관형이라고. 그래서 얘는 관형어 역할을 한다 했을 때, 자,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써보면, 자, 용언의 어미가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여기는 간 사람, 갈 사람, 먹은 사람, 먹는 사람, 먹을 사람. 이렇게 하고 뒤에 명사가 오겠죠. 자, 이게 관형사형 전성어미야. 이렇게 쓰면은 관형절. 자, 관형절은 절은 안긴 문장이니까 문장 성분 역할인 관형어 역할을 한다고. 자, 여기다 좀 중요히 표시해놓고 자, 종류 한번 볼게요. 관형절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자, 먼저
관계 관형제라는 게 있고요. 먼저 1번 관계 관형절 있고, 먼저 처음부터 찾아요. 명사부터. 그 다음에 동격 관형절 있어요. 동격 관형절. 자, 관계 관형절은요, 문장 성분이 생략된 게 있어요. 그런 반면에 동격은 문장 성분이 생략된 게 없어요. 먼저 얘는 문장 성분을 어로 끝낸다고 했지. 이렇게 생략된 게 있다고 이렇게. 그런 반면에 동격 관형절은 문장 성분이 이렇게 생략된 게 없다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 책은 내가 어제 읽은 책이다. 그러면 이 책은 S1, 내가 이 책이 책이겠죠. 자, V1. 자, 내가 어제 읽었죠. 내가 어제 읽다. 여기가 V2. 그런데 여기가 지금 비문장이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뭇을 읽다니까 여기 생략된 게 내가 어제 책을 읽다. 이렇게 목적어가 생략돼 있죠. 자, 이렇게 문장 성분이 생략돼 있으면 얘는 관계 관형절. 자, 주로 생략된 게 뭐냐면 뒤에 있는 이 체언을, 물론 조사는 틀릴 수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동격 관형절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절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절이야. 그러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전체 문장이잖아. 관형절을 아는 문장에는 부사가 존재한다. 아니죠. 얘는 관형어, 주어, 그 다음에 여기가 관형어, 서술어니까. 관형절을 아는 문장 전체 문장에는 부사가 없죠. 그런데 관형절로 암기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며. 그러면 얘는 주어, 시간은 부사어야. 조사가 오지 않으면 이 시간은 부사어야. 주어, 부사어, 그 다음에 서술어. 그러니까 얘는 부사가 있죠. 관형절로 암기 문장에는. 자, 동격 관형절은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은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나는 태희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이게 S1, 내가 들었겠죠? 그 다음에 태희가, 자, S2, 온다, V2. 그러면 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절이야. 이게 소시가 똑같이. 그럼 태희가 온다.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관형절. 그런데 생략된 게 없으니까 얘는 동격 관형절. 보통 동격 관형절은 이렇게 돼요. 뭐뭐 했다는 소식 아니면 뭐 사실. 뭐뭐 했다는 소식 사실. 이렇게 하면 동격 관형절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관형절은, 절은 암기 문장이니까, 비문장이니까, 암기 문장은 A 문장인 전체 문장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니까 관형 역할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부사절은 전체 문장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부사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부사 역할을 한다. 했을 때, 자, 용어를, 자, 부사형 전사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가다가 있다. 자, 먹다가 있다.
그러면은 얘는 개도록도 쓰면 돼요. 가게, 가도록, 가득. 먹게, 먹도록, 자, 먹듯. 이렇게 하면은 부사형 전성어미. 자, 부사형 전성어미 그러면 여기 개, 도록, 듯. 개도록, 듯, 개도록, 듯. 여기 되고, 개, 도록, 듯.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부사형 전성어미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부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하고, 그럼 부사어 역할을 한다고? 자, 부사형 전성어미가 개도록 듯. 자, 플러스. 꼭 외워야 할 게 있어요. 자, 없이 달리 같이 꼭 외우고요. 없이 달리 같이. 자, 없다가 기본형이잖아요. 없다는 없는다가 안 되니까 형용사야. 기본형 가지면 동사면 형용사야. 그런데 없이는 부사잖아.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얘는 전미사야. 어미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얘는 전미사고. 얘가 다르다야. 거기에 이제 다음에 용어를 활용할 때 느 불규칙 활용을 배우는데 다르다, 달리 이렇게 되거든요. 요 이가 있는 거 이렇게 같다, 같이 전미사. 자, 부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하면은 개도록 뜻. 그다음에 없이 달리 같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은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 되죠. 여기는 그다음에 얘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고. 자, 얘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태희가 없이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는 S1, 태희가 S2, 내가 살 수 없겠죠. 그럼 여기가 V1, 태희가 없다겠죠. 그럼 여기가 V2.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고, 그래서 부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문장에 해당되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에는 주어, 부사어, 서술어 이렇게 문장성분 3개가 있는 거고, 부사절로 안긴 문장에는 주어, 서술어만 이렇게 있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나는 태희가 학교에 가도록, 자, 말을 했다. 그러면 내가 했겠죠. 태희가 부사어, 자, 가다 V2 이런 목적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라고. 그럼 부사절 아는 문장은 주어, 부사어, 절은 문장 성분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 서술어. 얘는 문장 성분이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4개가 되는 거고, 부사절로 안긴 문장은 주어, 부사어,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절을 아는 문장에는 부사어가 하나 있죠. 부사절로 안긴 문장에는 학교에 부사어가 또 하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부사절 아는 문장에는 문장 성분은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는 거고, 부사절로 안긴 문장에는 주어, 부사어, 서술어가 이렇게 있다고요. 자, 요거 잘 기놓고 없이 달리 같이 개도록 뜻. 자, 이번에는 이제 잠깐만 치우고, 자, 이번에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 그러면 얘는 서술어 역할을 해. 이렇게. 그러면 다 보면은 여기 끝나는 게 다 V1이거든요. 이렇게. 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S1, S2. 그럼 여기가 V1이 되는데 여기는 V2가 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S1의 서술은 어디냐? 이 절 전체가, 얘들은 단어들이, 이 단어 한 개 한 개가 어떻게 보면 문장의, 전체 문장의 서술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절 전체가, 여기가 S1의 서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V2가 오면 얘는 서술 절이 되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국어가 무척 좋다. 그러면 S1, S2, 내가 좋은 게 아니죠. 국어가 좋은 거잖아. 그래서 얘는 V2.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절이에요. 서술절. 그러면 여기가 V1이 되죠. 그러면 서술절로 안긴 문장에는 부사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전체 문장이라며. 그럼 얘는 주하고 서술만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자, 해놓고. 자, 뭐 좀 더 쉬운 예로 한번 해볼까요? 토끼는 귀가 무척 크다. 했을 때, 자, 토끼는 S1, 자, 귀가 S2, 토끼가 큰 거야? 귀가 큰 거지? 얘는 V2, 여기가 V1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자, S1의 서술 역할은 여기가 서술절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여기 하나 지워보고. 자, 이번엔 인용절은 인용어라는 말은 없잖아요. 문장성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게 주성분이라고 했죠. 관형어, 부사어. 이게 뭐야? 부속성분이라고 했죠. 독립어. 이렇게 독립성분.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인용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사어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자,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까 침에, 어미의 종류에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가 있고, 어말어미는 종결어미가 있고요. 연결어미가 있고, 전성어미가 있다고 했죠. 그 여기는 종결어미를 사용했기, 종결어미. 이 종결어미가 문장의 종류를 결정한다고 했죠. 평사형 종결어미, 나는 밥을 먹었다. 평범하게 진술하는 거야. 너는 밥을 먹어라. 명령형, 밥을 먹자. 청유형. 자, 밥을 먹는구나. 감탄형, 밥을 먹을까? 이게 의문형. 자, 종결어미 쓰는데 이렇게 돼요. 자, 뭐뭐 했다. 이렇게. 종결어미. 뭐뭐 하라. 명령. 뭐뭐 하자. 청유. 뭐뭐 의문형일 때는 뭐뭐 하냐. 이렇게 종결어미. 감탄형 없고요. 자,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고를 써요. 이렇게 고. 이게 인용 부사격 조사야. 정확한 명칭이 이게 인용 부사격 조사야.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얘는 간접인용이야. 간접인용. 그러니까 종결어미 뭐뭐 했다고, 뭐뭐 하라고, 뭐뭐 하자고, 뭐뭐 하냐고 이렇게 되면 자, 간접인용이고요. 직접인용은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써요. 여기 큰 따옴표. 큰 따옴표. 그러니까 말한 거를 그대로 옮겨놨다고. 그래놓고 얘는 조사를 뭘 쓰냐 하면은 뭐뭐라고로 써요.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명령형 종결어미 다음에 고를 쓰는 거하고 여기는 큰 따옴표가 없어요. 큰 따옴표 쓰고 라고로 쓰는 거는 달라요. 얘도 인용 부사격 조사야. 자, 말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직접 인용이 되는 거야. 직접 인용. 자, 이게 얘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다 주고. 나는 태희에게 밥 먹어. 이렇게 할게.
먹어.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큰 따옴표 있으면 라고 말했다. 이게 직접 인용이야. 큰 따옴표 있고 요거는 나고고. 나는 태희에게 밥을 먹어라고 말했다. 이럴 때는 간접인용이 돼. 여기 라고는 여기는 어미고 여기는 조사야. 그러니까 여기 이 라고는 다른 거야 이렇게.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문장의 구조 짜임새 나오면 뭐라고? 혼문장, 견문장을 얘기하는 거고, 혼문장은 주하고 서술어 관계가 한 번 있는 거고요. 자, 견문장은 주하고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있는데,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아는 문장이고, 이렇게 있으면 얘가 안긴 문장인데, 안긴 문장이 절이 된다고. 절은 전체 문장의 A 문장에 아는 문장의 안긴 문장은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아는 문장의 종류는, 자, 먼저 명사절을 아는 문장, 뭐뭇을 아는 문장은 전체 문장이죠. 입장 차이야. 명사절로 안긴 문장, 이건 절이고, 자,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명사절은 뒤에 누가, 조사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되는 거고, 자, 봄이 오기 전에는 나는 집을 떠나지 않겠다 하면은 그때는 관형절이라고요. 거기는 관형의 역할을 한다고. 관형절이 아니라 명사절이 관형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기억놓고. 자, 관형절은 자, 관형사형 재원성음성에서 이렇게 쓰고 관형 역할을 하는 거고, 종류는 관계관형과 동격관인데 관계관형은 문장 성분에 생략이 없는 거고요. 동격관형절은 문장 성분에 생략이 있는 건데, 뭐뭐 했다는 소식, 뭐뭐 했다는 사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동격관형절이고요. 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부사형 전성음이 개도록 그 다음에 없이 달리 같이 단어를 이렇게 쓴다고.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나머지는 다 V1인데 얘 같은 경우는 V2로 이렇게 끝난다고. 자, 인용절을 아는 문장은 자,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고 쓰면은 인용 부사적 조사를 쓰면 얘는 간접 인용이고, 큰 따옴표를 쓰고 랍으로 쓰면은 이것도 인용 부사적 조사야. 이때는 직접 인용이고, 이때는 말을 그대로 옮긴 거라고 이렇게. 자, 오늘 시간은 문장의 짜임새 구조에 대해서 한번 했습니다.